안녕하세요. 소아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습진, 두드러기, 다양한 발진들이 올라오면 소아과나 피부과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받게 되죠. 저도 많이 줍니다. 리도맥스, 더마토, 반델, 락티케어, 사실 종류는 워낙 많은데요. 그런 다양한 연고들을 받고 나서 보면 1편에서 보셨듯이 안 바르면 안 됩니다. 치료는 일단은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했을 때 그 후폭풍,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최소량으로 최대한 짧게 바르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습진 2탄 스테로이드 연고 적게 바르는 법 바로 시작합니다. 자, 비법 첫 번째는 바로 많이 바르는 겁니다. 뭔 이상한 소리냐고 하실 수 있지만 많이 바르는 게 가장 적게 바르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도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오면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연고를 끊는 순서, 줄이는 순서까지 다 알려드리고 결국에는 끊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외래 오실 때까지 연고를 꼭 제가 드리는 걸 다 바르고 빈통으로 다 바르고 오시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처럼 빨리 나아서 빨리 끊는 게 훨씬 적게 바르는 방법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은 대부분은 아주 얇게 바르거나 조금 발랐다가 또 좀 좋아져서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그런 식으로 막 발랐다 안 발랐다를 반복해서 오래 바를 때 항상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오래 바를 때 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생제 연고는 또 깨작깨작 바르면 세균들의 내성만 올리고 더 독한 항생제 연고를 쓰거나 또 다른 항생제 연고로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발라야 하나? 그것도 중요한데요. 연고를 이미 개발할 때 정해진 양만큼 발라줘야 그 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손가락 한 마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손톱이 있는 요 한 마디를 핑거팁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한 마디당 한 손바닥. 그럼 내 손이 크면 당연히 마디도 기니까 긴 마디에 큰 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애기 얼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두 바닥 정도 되니까 손가락 두 마디만큼 아니면 한 마디씩 각각 짜야 이제 얼굴에 충분히 바를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한 손바닥씩 좌우로 이렇게 바르면 엄청 많은 양이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손으로 바르거나 손가락으로 바르면 여러분 손에 흡수가 많이 되니까 얼굴에 직접 짠 다음에 면봉으로 바르거나 아니면 손에 고무장갑 같은 걸 끼고 바르거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거의 얼굴이 번들거릴 정도로 많이 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한 애기들, 아토피 때문에 입원한 애기들한테는 제가 가끔씩 직접 발라주면서 이 정도 발라야 돼요 라고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진짜 기겁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게 정량이에요. 그래서 꼭 저는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말할 때는 선크림 바르듯이 그러니까 거의 보일 정도로 두껍게 바르세요. 또는 조금 과장하면 내 눈에 연고가 보일 만큼 바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을 하루 2번 바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금방 낫고 금방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아졌을 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애기들 피부는 워낙 회복력이 빨라서 며칠 정도로만 발라줘도 사실 금방 좋아집니다. 그러면 연고를 조금이라도 덜 바르고 싶고 또 다 나으면 사실 귀찮기도 하잖아요. 보통은 연고를 바로 딱 끊어버리는데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요요 현상으로 다시 심해지거나 심지어는 더 뒤집어져서 내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핵심은 연고는 좋아진 시점으로부터 이틀 정도는 더 바릅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겉은 이런 피부에 보이는 염증은 줄어서 색깔은 붉은색이 다 없어졌는데 속에는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결을 해야지 재발을 훨씬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조금 경하다 그러면 5일 아니면 조금 넉넉하게 발라야 된다 하면 7일을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방문을 하시면 줄이는 스케줄 또는 끊는 스케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재발할 확률이 확 줄어서 잘 바르고 오신 분들은 그 뒤에 그냥 바로 끊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 일시적인 습진은 여기까지만 해도 재발 없이 진짜로 많이 좋아지고요. 만성적으로 이제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말 많이 발랐는데도 끊고 나서 재발했다 하는 분들에 대한 해결책
이제는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연고만 바르고 보습제를 대충 바른 경우 또는 보습제를 부족하게 바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습제 바르는 법을 잘 모르는 거죠. 피부가 건조한 애기들 또는 뭐 여름에 이제 습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봄, 가을은 알러젠들이 엄청나게 꽃가루 이런 거 엄청 많이 날리고 겨울에는 또 많이 건조하고 이런 애들은 습진이 또는 건조함이 다 낫고 나서 또 다른 곳에 생기거나 또 여기 발라서 여기 좋아지면 이쪽에 생기거나 그런 식으로 반복을 많이들 하시죠. 이럴 때 핵심은 보습입니다. 이제 내 피부 밖에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 또는 알러젠들, 꽃가루들, 뭐 먼지 아니면 개, 고양이 털들 또 건조함 이런 것들을 다 방어를 하고 물리쳐야지 되는 아주 강한 방어벽이죠. 이게 튼튼해져야 습진이 더는 안 생길 겁니다. 연고로 힘들게 좋아진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여기를 아주 두껍게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자, 보습의 기준도 알려드립니다. 손등이나 조금 촉촉한 부분으로 아기들의 피부를 쓸었을 때 건조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바르는 거예요. 뭐 하루에 2번 바르세요, 3번 바르세요를 물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기가 건조하면 바르는 겁니다. 발라도 건조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토피 전용 제품들, 뭐 MD 제품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바로 사서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기름기가 조금 더 들어간 또는 뭐 세라마이드나 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쓰셔도 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으면 일반 애기들 전용 순한 뭐 여러 가지 보습 제품들을 바르셔도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간지럽고 간지러우면 애기들이 긁을 거고 그럼 그 상처에 또 세균이 달라붙고 더 간지럽고 이거를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 중에 어디라도 끊어야지 이 습진, 이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간지러운 건 저희가 일시적으로 약을 드릴 수 있고 세균 감염도 저희가 항생제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긁는 거랑 그 다음에 건조한 거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건조한 거는 보습제를 여러분들이 발라줘야 되고 긁는 거는 뭐 손싸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머님이 최대한 못 긁게 이렇게 좀 잡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도와주는 것에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고도 잘 발랐고 보습제도 엄청 발랐는데 습진이 안 없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좋아졌는데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나 음식 알레르기가 있진 않은지, 뭐 먼지 알레르기가 있진 않은지, 아니면 침을 흘려서 턱 주위만 좀 시뻘겋게 되어 있진 않은지, 아니면 애기들이 뭐 놀러 갔다 와서 접촉성 피부염이나 쓰고 있는 제품들, 뭐 손에 촉감놀이 한다고 뭐 이런저런 거 만지고 그 손으로 비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문진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이제 피검사나 여러 가지 알러지 검사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부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봐야 이런 원인들이 있다면 좋아졌다가도 다시 생기겠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워낙 피부가 회복력이 좋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70-80%는 금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특이한 약들 아니면 다음 단계의 검사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리도맥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애기 기저귀 발진에 그 다른 연고랑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저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걱정 마시고 듬뿍 쓰고 다 같이 얼른 끊도록 해봅시다. 안녕.